네, 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유가 상한제가 이제 합의가 완전히 된 건가요? 발표됐습니다. 네, 60달러로 결국 60달러 됐네요. 합의가 됐습니다. 네, 네. 보니까 러시아가 제일 많이 파는 게 이제 우랄유인데 네. 지금 한 70달러 정도 네. 거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네. 한 10달러 정도 낮게 책정을 한 겁니다. 네. 폴란드가 끝까지 더 낮추라고 버텼던 모양인데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 네. 대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달마다 한 번씩 재고하고 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당시 시세에서 최소 5%더 낮게 그 수정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네. 네. 저희가 금요일에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됐네요. 네. 결국 예. 12월 5일이니까 이제 된 거잖아요. 오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제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좀 힘 실어주려 그러는지 그 G7하고 호주 여기도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지난 토요일에 합의되자마자 공동 성명을 또 냈습니다. 아, 예. 우리도 들어간다. 뭐 그 네.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좀 이렇게 네. 뭔가 좀 예, 의미를 예. 더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가격 위면은 뭐 유조선이라든가 뭐 보험 서비스 같은 거 이제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아시다시피 지금 뭐 원유 보험하고 운송 관련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G7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러시아가 그거를 쉽게 깨기 힘들 거라 이렇게 뭐 관측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G7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G7은 러시아가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반발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런지 가격 상한제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도 고려할 거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놨습니다. 네. 예. 옐런 재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그 푸틴의 그 전쟁 자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수급 안정성도 보호할 거다. 그리고 특히 중저소득국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제재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그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미국하고 동맹이 이번 합의를 통해서 러시아 원유를 완전히 끊는 대신 계속 이렇게 붙잡아 두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심을 드러냈다. 여기도 이제 프랑스 투자은행 네티시스 애널리스트도 핵심은 G7이 러시아 원유가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다. 네. 그리고 따라서 러시아 원유 수출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상한제가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예. 가격 차이도 사실은 뭐 이게 크다고 보면 크지만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지금 70불인데 글쎄요. 60불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한 10달러 차이면 13% 정도 차이 날 건데 앞으로는 5% 이하로 머무르게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예. 뭐 5%야 뭐 그런 거 아닌가. 요거 합의 발표하고 나서 무슨 뭐 브렌트유가 뭐 조금 오르긴 네, 좀 올랐다고 예, 하는데 뭐 예.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네,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2개월마다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것도 그렇게 이제 폴란드를 달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러시아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반응도 궁금한데요. 러시아는 한마디로 콧방귀를 안 낍니다. 지금 노박 부총리 이 사람이 네. 이제 러시아 석유 정책을 예. 총괄하는 사람인데 어젯밤에 네.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 뭐 이런 식입니다. 아, 흥분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아, 흥분 안 하고 아주. 아, 예. 글쎄요, 제가 직접 거기 없었기 때문에 유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급을 중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유가 상한에 좀 그거 들먹거리는 데 대해서는 전혀 공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격 상한제 자체가 시장에 대한 간섭이고 수급을 더 악화시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유량을 우리가 줄여서라도 유가 상한제가 먹혀들지 않도록 하겠다. 네. 뭐 감산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뭐 알려주겠다고.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대변인 얘기는 노박 부총리 회견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인주재 러시아 대사 그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도 그렇고 전부 그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해서요.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유럽이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석유 없이 살아야 될 거다. 추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불
60불에 팔으라는 거 그거 들어서 60불에 팔진 않겠다는 거네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뭐 계약 협상하는데 뭐 러시아 유가 상한제 하면 그래 그럼 그만둡시다. 됐어. 뭐 이런 그런 그렇게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 러시아 하원의원 한 사람이 예. 러시아는 이익이 날 때만 석유를 팔 거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세계 뭐 시장 비용을 더 높일 거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득 보는 거는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쪽은요? 젤렌스키가 한마디 했죠. 네. 불만입니다. 뭐 반기긴 하는데 60달러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저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러시아에 매우 만족할 만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사실 러시아는 그 산유 단가가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네. 알려져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 서방이 시간도 낭비 뭐 이래 하지 말고 더 강하게 나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요거 앞서서 한 30달러 정도면은 러시아를 금방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관련돼서 그럼 오펙 플러스 그 감산 유지 이런 관련된 게 어떻게 되고 예, 있을까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네. 강요 회담에서 결정해서 발표했는데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이게 지난 10월에 결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내년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 전에 한 2개국 정도가 더 감산하자는 얘기를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추가 카드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감산 규모를 이렇게 유지한 이유가 지금 코로나 방역을 중국이 완화는 했지만 중국의 석유 수요가 아직도 좀 불투명하다는 그런 거 이제 외신 분석인데요. 그다음에 유가 상한제 이것 때문에 러시아 원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산 얘기까지도 이렇게 거의 확실시가 되면은 유가는 오르는 게 사실. 예. 네. 근데 이제 유지한다는 거는 원래 이제 자기네들이 예. 이만큼 하겠다는 걸 그냥 계속 간다는 뜻이죠. 예, 하루 200만 하루에 배럴. 예. 예전에 비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그 상태가 계속 예, 계속 된다는 유지되는 거죠. 거죠. 예. 11월부터 이제 지난달부터 감산을 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공급 쪽에서는 확실히 계속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유가가 공급뿐 아니라 수요 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에도 무슨 뭐 감산 규모 발표했지만 이제 이렇게 업계에서 체크를 해보면 그 규모보다 항상 적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산유量더 많았기 때문에 뭐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오펙 플러스는 앞으로 자기들이 더욱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점을 거듭 또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래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대면 회의로 하기로 했다 강요회담이요. 네. 바뀌었죠 온라인으로. 그래가지고 네. 이번 어젯밤 회의도 뭐 20분 만에 그냥 합의가 바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수시로 전문가들이 만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 강요회담은 내년 6월 4일로 잡혔지만 거기에 앞서서 2월 1일에 기술조정위원회 이제 그게 먼저 이렇게 주요국들이 만나서 이제 자기들이 합의해서 네. 이제 강요회의에다 그걸 이제 권고를 하죠. 네. 그런 방식인데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12월 5일 유가 상한제 말도 많던 게 결국은 60달러로 시작이 됐고 네. 오펙도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어쨌든 당분간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 기초가 이제 주목이 양쪽이 됩니다. 몸 풀고 예. 이제 링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이제 대결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예, 볼만 이게 합니다. 과연 잘 지켜질런지 뭐. 그러게요. 몸 그렇네요. 풀고 링 위에 올라왔다. 비유가 네. 참 와닿는데 네. 지켜보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바이든하고 만났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 나왔나요? 요새 마크롱 사진 보면 상당히 웃는 모습이 많습니다. 네. 뭔가 한번 해본다 하는데 네. 미국 국빈 방문해서 바이든하고 담판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뭐 IRA도 뭐 네. 미국이 마치 뭐 해줄 것 같이는 일단은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도 많이 한 모양인데 그 끝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공동회견하면서 네. 원칙적으로 푸틴하고 대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네. 데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 바이든은 푸틴이 전쟁을 끝내는데 관심이 있을 때만 만날 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반면에 마크롱은 당시에 곧 내가 푸틴하고 통화할 거다. 네. 조금 좀 미묘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또 그 계속 통화를 곧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 프랑스 방송하고 회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하고 만나서 이제 그 자포리지아 원전 문제를 얘기를 하고 나서 푸틴하고 대화를 할 거다. 이제 그 얘기도 하면서 아마 이제 종전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뉘앙스를 예. 풍겼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그럼, 마크롱이 이제 여기다가 또 이 프랑스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러시아 입장을 조금 좀 이렇게 좀 뒷받침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전부터 주장해온 안전 보장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가 그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뭐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그 이유를 제기를 했었죠. 네. 첫 번째는 나토가 자꾸 동쪽으로 온다는 거, 그걸 네. 중단해달라. 그다음에 그 나토하고 러시아 국경 인근에다가 추가 미사일 배치 중단하라고 했고, 또 유럽에 있는 그 나토 군사시설을 1997년 수준으로 축소를 해달라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방에서 이걸 일축하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거를 마크롱 대통령이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좀 그런 식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단초가 됐던 문제도 얘기를 해보자는 뜻이네요. 예, 마크롱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뭐 영국은 좀 강하죠. 강경론인데 영국 외무장관이 그저께 텔레그래프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건 아니다. 예,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끝내는 대화를 한다는 자체부터 신중하게 좋겠다. 그러면서 잘못하면은 러시아군의 그 전열 재정비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또 견제를 했습니다. 네. 마크롱은 곧 푸틴하고 직접 통화할 거다. 뭐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러시아 쪽은 근데 어떤가요? 크렘린궁 대변인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좀 튕기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대화할 준비는 늘 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 서방이 제시하는 조건으로는 그렇게 대화하는 일은 없을 거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그 협상은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먼저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조건이 뭐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크림반도하고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곳을 다 내놔라. 그다음에 러시아한테 전쟁 배상금 내놓으라는 거. 그다음에 전범 처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도 해라. 상당히 푸틴한테는 버거운 거죠. 그래서 그런지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거는 당연히 수용 불가능하다. 당연히. 예, 당연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게 침공한 걸 자기들이 네.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기자님 이제부터 좀 그 코로나 얘기를 좀 더 쭉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중국에서 또 어제 뭐 발표도 나고 되게 복잡한데 우선 WHO가 뭐 발표한 게 있습니까? 네. 사무총장이 지난 토요일 날 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90% 이상이 코로나의 일정 수준의 네. 면역을 가진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네. 그러면서도 물론 코로나 지금 아직도 공중보건 비상사태거든요. 네. 그쪽으로 굉장히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거듭 견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가 공중보고를 떠맡이는 체계가 그 선진국 개도국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뭐 백신 접종률 차이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감시 체계, 진단 체계 이런 것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 총장 얘기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만도 현재 한 500개 정도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그 오미크론에 비해서는 훨씬 델타나 오미크론에 비해서는 치명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전염력은 더 높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 우리 BA2 뭐 BA5 같은 게 네. 있죠. 이게 그 오미크론 초기 바이러스가 BA1인데 1인데 그 BA1에 감염된 거기서 생성된 항체를 이것들은 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총장이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닌 거네요. 예, 끝난 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지적한 겁니다. 네. 이어서 중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나, 정책을 펴고 있나로 넘어가면 이게 주말에 발표된 거 보니까 급격하게 방향을 좀 바꾸는 것 예, 같은데 예. 또 뭐 난리 난 것 같은데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한마디로 우왕좌왕 그런 건가요? 외신 표현은요. 예, 예, 네. 예. 백지 시위 때문입니다. 뭐 네. 짐작이 다 가시겠지만 예, 예.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로 어제 시가 공식 위챗 공식 네. 계정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 뭐 대중교통을 할 때는 PCR 네. 증명서 필요 없다. 그리고 공공장소 갈 때도 필요 없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정책 최적화를 추진하겠다. 근데 최적화가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베이징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엄격하게 그 대중교통 이용 같은 거 네. 하고 심지어는 PCR 48시간 내에 PCR 음성 증명서 없으면 슈퍼마켓도 못 들어갔거든요. 예. 전부 폐지. 예. 뭐 다른 뭐 광둥성 선전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보도는 뭐 베이징, 상하이, 청도, 텐진 뭐 이런 데 다른 최소 10개 대도시에서 네. 이제 대중교통 탈 때 PCR 증명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어떤 경우는 매일 PCR 검사를 강제로 받아야 됐는데 네. 그것도 이제 대부분 상당 지역이 지금 없앴습니다. 없애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제로 코로나의 그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감염자를 미리 찾아내서 네. 빠르게 격리시켜 왔는데 이제 사실상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방향을 그렇죠. 전향적으로 지금 바꾸는 건데 그래서 좀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기도 해요. 지금 뭐 보면은요. 불과 한 2주, 3주 전만 그러게요. 해도 안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방역 요원들도 뭐 지금 갈피를 못 잡는 모양입니다. 그 베이징에 있는 한 방역 요원이 연합뉴스 특파원한테 네. 내 이름은 절대로 바뀌지 마세요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자꾸 문의를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뭐 답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지금 중앙당국에 문의를 했더니 답도 안 온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검체를 우리는 이제 한 사람 검체를 시험관 하나에 받아가지고 하는데 중국은 아마 시험관이 부족해서 그런지 10명의 검체를 한 개 시험관에 넣어가지고 혼합 채취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은 나머지 10명을 따로 개별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머. 통보를 하니까 막 여기 대해서 막 사람들이 분통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네, 그게 뭐 그러니까 조금 아끼는 방법은 되는 글쎄, 거. 아끼는 건데 아낄 거를 아껴야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네요. 묘한 한 방법이네요. 20대 중국 여성이 연합뉴스 그 특파원한테 과학 방역을 강조하다가 불과 한 주 새에 급격히 탕핑 이게 이제 중국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예 이제 포기하는 거 글로 가는 것 같다. 차라리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하고 솔직히 털어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주로 그 일요일 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브룸버그 같은 데서도 크게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과연 뭐 우리 금융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좋은 뉴스 같기도 하고 오프닝이니까 그런가 하면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열리면 어떻게 될런지. 그런데 저는 약간은 좋은 뉴스라고 일단 반응이 나올 거로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불과 금요일만 해도 시진핑은 뭐 절대 안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이 지난 금요일에 베이징에서 그 미셸 유럽 연합 그 정상회의 예. 상임의장 만났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외신이 이제 중국 당국은 아무 얘기도 안 했고요. 예. 외신이 이제 유럽 연합 중국은 쪽 안 했고요. 관계자 예, 얘기를 예, 이제 예.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게 보면요. 예.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예.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우세종은 오미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걸 뭐 거의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델타에 비해서 중증도가 낮아서 방역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위를 물어보니까 예. 사람들이 3년 정도 지속된 코로나에 매우 지쳐 있다. 그리고 시위대는 주로 학생이나 10대 청년층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좀 이게 별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조금 이렇게 뭐 강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 금융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의 방역 완화를 좀 기다린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백제 시위 자체도 너무나 3년간의 이 누르기만 하는 정책에 뭐 반발 뭐 이런 건 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그 이후에 환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게 사실 큰 걱정인데 네. 그래서 이제 외신들 보도인데요. 중국의 그 한 지역 질병통제센터장이 네. 이제 상하이 그 예방의학전원이라는데 이제 논문을 하나 낸 네.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내서 보도를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지금 홍콩처럼 급격히 방역을 완화를 하면은 중국 본토 확진자가 한 2억 3,300만 명 정도로 늘어나 이게 누적입니다. 늘어나고 사망자도 한 200만 명 정도까지 네.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뭐 영국에서 얼마 전에 지난달 말에 나온 걸 보니까요. 이것도 만약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를 하면은 사망자가 많게는 한 210만 명 정도.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연구진이 합동 분석한 결과도 네이처지에 실린 게 있는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의료체계 확충 같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이는 사망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5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예, 결국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는 그 백신을 많이 안 맞기도 했고 네. 효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제가 중국 당국이 발표한 그 집계한 그 사망자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0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로 지금 아마 이것도 굉장히 뭐 적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 자꾸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럼 백신을 자국 백신이 아니라 외국 백신을 들여오는 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아니요, 중인가요? 그래 지금 뭐 전혀 그런 얘기 없고요. 오. 그래서 지금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네. 지난 토요일날 워싱턴에서 그 안보 포럼에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중국이 상황이 안 좋은데 이제 방역 완화를 하는 쪽으로 가고 하는데 그러면 서방 백신을 갖다가 쓸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이 그런 움직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꺼린다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상 중국 백신 시노백, 뭐 시노팜 같은 거는 지금 물 백신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뭐 중국 백신이 뭐 충분히 그게 된다는 게 중국 당국이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리보엑산 백신 같은 걸 갖다 쓰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비상대응국장도 지난 금요일 브리핑에서 방법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갖다 쓰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거듭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조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도 중국 쪽에서 그런 요청이 온 게 없다고 또 이렇게 밝혔고요.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정치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중국의 그 오프닝 상황이 코로나의 발목이 진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그러면 이 뉴스까지 볼까요? 미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 검토 중 이 얘기 뭔가요? 이게 지난 주말에 백악관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다가 공화당도 참석을 해가지고 미군한테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출구 전략 쪽 이제 빠르게 가니까요. 미군 병사들한테 그 백신 의무 접종하고 있거든요. 네. 뭐 반발도 많으니까 그거를 좀 폐지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공화당 쪽에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모양인데 이거를 회의 끝나고 그 참석했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네. 폭스뉴스에 대해서 내가 건의를 했더니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법안에도 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백악관 쪽에서 그거는 그냥 검토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도 그 자리에서 아직은 이르다고 얘기를 했고 네. 대통령이 아직 그런 거 아니다 하는데 저는 이 공화당 이 원내대표가 이 국회의원들은 항상 보면 이렇게 뭔가 좀 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매번 그것 때문에 말썽인데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좀 문제가 된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요.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공화당 주지사 한 20여 명이 최근에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접종 의무화 때문에 이 모병을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병력이 약화가 됐으니까 이걸 좀 없애달라 그런 또 명분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주사 맞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거부하는 네. 실제로 보면은 작년 9월에 접종 의무화를 했거든요. 그때도 상당수가 막 그냥 이제 뭐 종교적인 이유도 그렇고 건강적인 이유도 그렇고 해서 안 맞겠다고 해가지고 한 몇천 명 정도가 강제 전역을 했거든요. 그때. 네. 가지고 그때 그런 충돌이 있었는데 글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렇네요. 코로나가 뭐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또 잘 안 되네요.